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 24년도 6월 20일자 지방직 수탁의 보건직 보건행정 강의 기출문제 해설 특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나서 반갑고요. 날씨가 밖에 지금 계속 오전에 비가 오더라고요. 도깨비 비처럼 왔다가 그쳤다 왔다 그쳤다 지금은 약간 멈춘 상태가 되겠습니다. 날씨가 무덥고 습도가 높은 데 반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시험을 치르신 쌤도 있고요. 다시 또 처음으로 임하신 쌤도 계실 거라 봅니다. 화이팅 하시고요. 그래서 보건행정의 장별 출제 문항서를 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공중보건속의 보건행정의 출제가 됐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보건행정의 메인이 1장부터 7장으로 구성되어 있었잖아요. 이렇게 줄 긋게요. 그래서 1장에서 3문제 2장에서 법규가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1장에 국민건강증진법도 있고요. 2장에서는 뭐 지역보건법이라든가 뭐 보건료 기본법 등등이 많이 출제됩니다. 자, 현재 법이 없는 게 3, 5, 6, 7이라고 했었죠. 역으로 말하면 혹시나 24년도 기본서나 기출이 있다면은 먼저 25년도 책이 나오기 전에 3, 5, 6, 7을 먼저 하시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가장 많이 법규가 있는 게 그래서 2장과 4장, 또 1장에도 일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공부하실 때는 현재 공중보건의 1장 플러스 10장의 2절과 보행 1장을 같이 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공중보건 3장에서는 한 문제 출제됐고요. 공중보건 10장에서의 학교보건, 보건교육이죠. 그래서 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장별로 분석했고요. 그래서 이제 본인이 만약에 내가 7장이 좀 뒤로 가는 추진력이 좀 부족해라고 한다면 이제 역시나 24년도 책이 있거든요. 동그라미 친 부분이죠. 3, 5, 6, 7에서 7, 6, 5, 3으로 진행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자, 그럼 총평을 보시면요. 24년도 지방직 보건행정은 문제 17번 있어요. 그래서 평생 사회안전망이죠. 이건 사회보장기본법 제3조를 묻는 문제가 난이도가 있었어요. 하지만 충분히 현재 소고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난이도 레벨을 제가 2로 봤습니다. 그래서 보건행정 과목에 공중보건 문제가 2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제가 오늘 6개 법을 강의를 진행하기 때문에 보건직에서 이제 공중보건과 보건행정 플러스 다음 시간에 진행하는 서울시 우리가 의료기술직에서 상반기, 중반기, 중하반기 그다음에 이제 하반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그 서울시를 제한 나머지 의료기술직에서 다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기본서가 기출해서 다 마킹이 들어가고 법규 같은 경우 의료기술직은 다 복원이 불가능합니다. 서울시를 제한 나머지. 왜냐하면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저희가 복원을 최소한 하겠고요. 보내준 문제를 또 이제 비공개 상황에서는 취합을 해야 되겠어 문제를 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본서에서 키워드 다 들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나 보건직 쌤들은 공중보건과 보건행정뿐만 아니라 의료관계법규 플러스 서울시 거는 공개형이기 때문에 공중보건 레벨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었거든요. 같이 수업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보건행정 과목에 이제 2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더 디테일하게 본다면 보건행정 1장의 보건행정 기초 이론에서는 어때요? 제5차 헬스플레이 2030에 이거는 다 모든 직렬에서 시험에 나온다고 했었죠. 사회 분과 또는 중점 과제가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로스티 모형도 마찬가지로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제 본서에는 보건행정에 들어있는데 보행으로 시험에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공중 앤드 보행으로 출제된 파트예요. 동서대병원 할인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2장에서는 보건의료 이해죠. 이것에서는 의료기관의 개설권자 의료법이 나왔거든요. 33조 제2항에 출제가 되었습니다. 국가의 보건의료 체계 중에 보건의료 자원이 있죠. 인적 자원, 물적 자원, 지적 자원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고요.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었죠. 이건 지역보건법이죠. 보건의료 자원의 평가 요소 중에서 적합성이 출제되었습니다.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이 출제되었거든요. 여기서는 주로 질병청의 소속기관에서 오답으로 들어간 게 보건복지부 소속기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이 메인일 때는 질병청의 소속기관이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문항인데요. 이번에 출제됐고요. 자, 양질의 보건의료에서 마이애스, 비오리 여러 가지 있어요. 도나 메디안이 있는데요. 그중에 가장 전통적인 고전적인 내용이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의료 있어요. 중에서 지속성이 출제되었습니다. 다음
공공재원 및 준공공재원이 출제됐어요. 3장의 보건경제론에서는요. 그래서 의사의 유인 수요가 출제되었습니다. 의사의 유인 수요는요, 정보의 비대칭성이죠. 현재 소비자가 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식이 결여됐기 때문에 유인 수요가 유발될 수 있다고 말씀드렸었죠. 4장에서는 사회보장과 의료보장 파트라고 했었죠. 여기서는 NHI와 NHS의 차이점에서 출제가 되었습니다. 우리나라는 NHI에 속하잖아요. 복교가 많이 나온 파트에서 의료급여제도, 의료급여법, 좀 전에 말씀드렸처럼 사회보장기본법 3조에서 평생 사회안전망의 문제가 출제됐다고 말씀드렸죠. 이 문항이에요. 자, 5장의 보건행정조직론에서는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이 있거든요. 비교 차이가 있는데 메인 시험이 비공식 조직이 출제되었습니다. 그러면 오답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게 공식 조직이 되겠죠. 네, 복규가 하나도 없는 파트가 5장이라고 말씀드렸고요. 칠판을 정리하면서 다른 장을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6장에서 인사행정과 재무행정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관대화 경향이 있습니다. 관대화 경향이 출제됐고요. 전통적인 예산원칙과 현대적인 예산원칙 중에서 전통적인 예산원칙의 엄밀성의 원칙이 출제되었습니다. 7장의 보건기획과 보건정책 파트가 있는데요. 여기서는 델파이 테크닉, 델파이 기법이 출제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명목 집단기법, 델파이 테크닉, 브레인스토밍 등등이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델파이 테크닉이 출제됐고요. 공중보건에서는 3장에 우리가 노라고 했었죠. 모자보건, 성인병, 노인보건 파트에서는 당연히 노인 장기 요양보험이 있어요. 지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 중에 당연히 지가급여의 본인 부담률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공중보건 10장에서는 10장의 1절이 학교보건이고요. 2절이 보건교육인데요. 여기서는 제2절에 보건교육에서 버즈 섹션이 출제되었습니다. 버즈 섹션이 분단 토의잖아, 그죠? 네. 그래서 제 커리큘럼에서 커리 중에 3단계 중에서 1단계가 기본서, 2단계가 기출문제 뽀개기, 3단계가 실전 동영모의고사 이렇게 진행이 됐는데요. 항상 기본 토대가 되는 파운데이션이죠. 파운데이션. 여러분이 파운데이션은 제 파운데이션 시즌 1과 2가 있었잖아요. 여러분이 아마 애플 TV에서 파운데이션을 보신 분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저희가 조사해 봤더니 이동기 교수님의 파운데이션이 한참 관심이 있었던 때인가 봐요. 그래서 지구에 그죠? 지구 그림이 그려지는 파운데이션을 그림 책 표지로 하셨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파운데이션은 항상 기본 토대가 돼야 되겠죠. 파운데이션이 그래서는 도돌이표가 되겠습니다. 같은 유형으로 보는 거잖아요. 도돌이표를 가지고 한 가지 주제별로 하다 보면은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25년에도 꼭 여러분이 이걸 토대로 하여서 현재 꼭 합격하기를 기원합니다. 합격하더라도 고득점을 맞으셔야 되거든요. 보건직에서는 가산점수 5점이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시 한번 제가 말씀드립니다. 보건직 시험을 간호사가 모두 볼 수 있는 조건이에요. 간호사는 간호직 8급, 간호직 8급의 보건진료직 플러스 9급의 보건직도 볼 수가 있는데 이 반면에 보건계열의 대학을 나오신 분은 간호직 시험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기 밥그릇을 자기가 잘 챙겨야 되는데 간호사 선생님들이 그 지역에서 뽑지 않기 때문에 바로 보건직으로 넘어오신 선생님들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절대 자기 밥그릇을 뺏기지 않도록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는 다 똑같은 아끼는 제자고 아픈 제자들이기 때문에 이제 간호사들이 악착같이 똑똑하고 야문 친구도 있어요. 너무 많습니다. 사실은 보건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직 선생님들이 보건계열의 과목을 전공하신 선생님들이 감직을 볼 수가 없기 때문에 현재 꼭 여러분 합격해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문제를 이제 해설하도록 하시죠. 다시 한번 칠판을 정리하고요. 1번 문제 제5차 헬스플랜 국민건강증진 종합계획 있잖아요. 6개 분야 이거는요. 이미 간호직 8급에서도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직렬에서 다 나오는 파트인데요. 이 중에서
건강 친화적 환경 구축에 중점 과제에 해당하는 것을 고르시오라고 했습니다. 먼저 제가 사지선다기 때문에 답은 건강 정보의 이력 제고가 정답이죠. 그러면 기후 변화성 질환은요. 자, 1번과 4항, 1항과 4항 지문은 기후 변화성 질환과 4번항의 감염병 유기 대비 대응은요. 자,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의 예방 관리가 되겠고요. 말 그대로 3항에서는 지역사회 정신건강은요. 정신건강관리에 중점 과제항이 되겠습니다. T에 여러분이 제가 박스 처리해놨기 때문에 보시면 칠판 좀 정리하고 들어가도록 하시죠. 깔끔하게 써놨죠. 그래서 정신건강관리에서 현재 4번 지역사회 정신건강관리가 3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감염 및 기후 변화성 질환의 예방관리 중점 과제가 2항과 3항 있어요. 감염병 유기 대비 대응 있죠. 이게 4항으로 출제됐고요. 기후 변화성 질환이 1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인구 집단별 건강관리가 있고요. 건강 친화적인 환경 구축이 시험 문제 메인이었었죠. 문제. 그래서 5가지 중에 2번 건강정보의 이해력 제고가 시험 문제 2항으로 출제가 되었습니다. 이거는 기본 주겠다는 문제이기 때문에 틀리시면 안 되겠죠? 이제 출처는요. 저희 보건행정 기본서 1장 파트예요. 32쪽과 보건행정 기출보기 1장의 27쪽에 문제 49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2번은요. 사회보험 방식 NHY와 NHS 국가보건서비스의 특성이다. 맞게 연결된 것은 첫 번째 재원 조달에서는 보험료와 조세가 있어요. NHI는 보험료죠. 네. 그 다음에 NHS는 조세 방식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1항이 과목이 맞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 다, 라 옳은 지문 있다. 나머지는 NHS, NHI가 바뀐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현재 관리기구, 정부기관과 보험자가 있어요. 여기는 NHS가 되겠죠. 반면에 보험자인 경우는 NHI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주 진료 보수 방법이 인두제가 된다. 이거는 NHS죠. 반면에 행위별 수가제가 NHI예요. 대표적인 적용 국가가 영국이나 이탈리아는 NHS가 되겠습니다. 이 반면에 한국이나 프랑스는요. NHI가 되겠죠. 그래서 옳은 정답은 과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해설 부분 봐주시면 지식인을 보시죠. NHI와 NHS의 비교가 있는데요. 제가 언더라인 쳐놨습니다. 첫 번째 재원 조달이 NHI가 보험료고요. 자, NHS일 때는 일반 조세가 되겠죠. 이거는 시험 문제가 좀 전에 가나 다른 쪽에 과목으로 출제되었습니다. 보수 지불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 지불 방법이 행위별 수가제가 NHI에 해당되죠. 이거는 다목에 해당되는 건데요. 이 반면에 인두제, 일반 개원인은 인두제가 되겠고 병원급은 봉급제인데 인두제가 출제됐거든요. 다목이에요. 관리구가 보험자, 조합이나 금고인데 우리나라는 NHS에서 보험자가 국민건강관리공단이죠. 관리기구는 나목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이 반면에 사회보험청 등이죠. 이제 정부기관일 때는 NHS입니다. 대표적인 국가, 대표국은요. 독일이나 프랑스, 네덜란드, 일본, 대만, 한국인데 시험 문제가 대표적인 프랑스와 한국이 나왔어요. 이거는 라에 해당되죠. 영국, 스웨덴, 이탈리아, 호주, 캐나다, 뉴질랜드 등인데요. 시험 문제가 영국과 이탈리아가 나왔었죠. 그래서 옳은 정답을 고르시오가 현재 과목이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먼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장단점도 있고요. 관리 운영, 보험료, 형평성, 의료 서비스 관리 운영에서 저희 본서에서는 적중된 페이지가 이거는 대학 교재에서 개축문화사
김기훈 이외 그죠? 보건행정학 문상식 교재 보문각 있습니다. 저희 기본서 다 이걸 참고했기 때문에 4장에 369쪽이 기본서고요.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4장에 546쪽의 문제 147번에서 적중을 했습니다. 그 다음 3번 지문을 보시죠. 의료법이에요. 의료법상 의사와 한의사가 모두 개설할 수 있는 의료기관을 논하라. 여기서는요. 첫 번째 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어요. 요양병원은 의사와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겠죠. 종합병원은 의사가 개설할 수 있고요. 한방병원은요. 한의사가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정답이 2번이죠. 네. 자, 이거를 이제 뒤에 법규를 좀 더 보시죠. 자세하게. 그래서 첫 번째 의사는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정신병원 등 의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한의사는요. 한방병원과 요양병원, 한의원을 개설할 수가 있죠. 시험 문제 문항에서는 뭐예요? 좀 전에 요양병원을 개설할 수 있는 사람은 의사와 한의사가 되겠죠. 지식인에서 의료법 33조 2항에서 개설 등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래서 이 경우에 의사는 다 중간 부분인데 추가 부분이 치과 의사는 치과병과 치과원을 개설할 수 있습니다. 조산사는 조산원만을 개설할 수 있고요. 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먼저 의료법에서 의료인 5종 중에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그다음 2호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호는요. 의료법인이 있고요. 4호가 비영리법인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5호가 있죠. 5호는요. 준정보기관. 준정보기관.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 한국복지의료공단이 개설할 수 있습니다. 기본서 2장의 159쪽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에서 203부터 204쪽의 문제 159번 실전 동용 모의고사의 15회 191쪽의 문제 6번에서 적중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4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시대별 포인트가 어때요? 서민의 전염병 고료를 담당했던 기관이에요. 고려시대와 조선시대가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 1항은요. 상약국과 약전이 있거든요. 여기서는 고려시대에서 상약국은 왕실의료예요. 왕실의료를 담당했어요. 어쨌든 간에 상약국은 고려시대가 맞아요. 동그라미 쳐놓을게요. 이거는 틀리죠. 여기하고 문제가 틀리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4번인데요. 약전이 틀렸죠. 조선시대 왕실 의료는요. 약전이 아니고 통신라 시대거든요. 여기는 내의원이 되겠습니다. 전이감과 태의감이 있거든요. 예, 틀렸었죠. 이거는 의료 행정을 맡았거든요. 의료 행정에서는 고려 시대가 태의감이에요. 조선 시대는요 전이감이거든요. 어쨌든 간에 지문하고는 틀리지만 세 번째 해민서 해민국이 있는데요. 여기서는요 서민 의료를 맡았어요. 서민 의료에서 고려 시대는요 해민국이에요. 조선 시대는 해민서예요. 시험 문제가 서민이면서 전염병 고료를 담당했던 기관은요. 고려 시대는 동서대변이고요. 조선시대는 활인서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항이죠. 좀 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서민의 전염병 고료, 간염병 고료를 담당했던 기관일 때는 동서대변이 고려시대가 되겠고요. 이게 시험 문제죠. 메인이.
도성 내 병인 구료, 뭐 감염병 환자 또는 전염병 환자를 맡았던 게 고려 시대가 동서대변, 그다음에 조선 시대가 활인사가 되겠습니다. 좀 전에 의료 행정에서 태의감이 고려 시대라면 조선 시대가 전이감이 있었고요. 서민 의료를 맡았던 게 해민국이고 고려 시대, 조선 시대가 해민사였어요. 왕실 의료죠. 국내 의학 담당. 이제는 좀 전에 상약국이 고려 시대고요. 조선 시대가 내이온이었거든요. 섞여서 문제가 출제되었습니다. 여기서는요. 2번, 1번, 3번 문제가 4번이죠. 이게 메인 시험이었거든요. 기본서의 1장에 110쪽에 한눈에 요점 용지가 이 표가 있습니다. 그죠? 그다음 기출문제 뽀개기 1장에 118쪽에서 문제 242번이 적용이 되었거든요. 여러분 실수하시면 안 되겠죠. 문제가 섞였기 때문에. 칠판을 정리하고 6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5번이죠. 5번 죄송합니다. 클레츠코프스키의 국가보건의료체계 모형에서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하는 것은 여기서는 첫 번째 의사결정과 규제가 정책 및 관리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보건 시설과 장비가 보건의료 자원에 해당되거든요. 그다음 세 번째 공공재원과 외국의 원조는요 경제적 지원에 해당되겠죠. 뭐 재정 지원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건강보험 조직과 비정부 기관은요 자원 후 조직적인 배치에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는요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것도 밑에도 이렇게 있어요. 같이 이제 지금 그림이 너무 커가지고 잘린 부분이거든요. 연결시켜서 보신다면 정책 및 관리가 있어요. 정책 및 관리가 좀 전에 1항에는 의사결정과 규제입니다. 의사결정과 뭐 뒤에 밑에 쪽이 있거든요. 규제는 그 다음 연결돼요. 그림 볼게요. 여기 규제가 있죠. 이거는 좀 전에 몇 번이었어. 지문 중에 1항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가 이제 보건의료 자원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었잖아요. 연결된 파트예요. 이게 시험 문제의 메인이거든요. 보건의료 자원의 개발, 보건의료 자원에서는 좀 전에 시험 문제가 시설과 장비가 출제됐거든요. 이거는 문제 지문 중에서 좀 전에 시험에 나왔었죠. 2항이 됩니다. 3항에 해당되는 지문은요. 이거죠. 3번 항이죠. 경제적 지원 또는 재정 지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 공적 재원 있죠. 공적 재원과 외국의 원조가 출제되었습니다. 4항은요. 자원 후 조직적인 배치가 4번 항으로 출제됐습니다. 여기는요. 건강보험 조직과 기타 정보기관이 보기 지문에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보시면 출처는요. 보문과 문상시 교재에서 출제됐고 저희 기본서 다 있죠. 기본서 2장에 126쪽 적중은요. 기출문제 뽀개기에 128쪽에 문제 13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그 다음 문항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문제 6번 지문을 보시면 다음에 설명하는 프리스와 프로시드 모형의 단계는요. 이거는 프리스와 프로시드 모형은 저희는 이제 보행으로 지금 책이 시험에 나왔고요. 이거는 공중보건으로 출제될 수 있고 또는 보건행정으로 출제될 수 있는 문항이에요. 보건에서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을 다같이 세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첫 번째 소인성 요인, 강화 요인, 가능 요인으로 나누어서 파악한다. 이거는요. 이제 사회적 진단 단계, 진단 또는 사정 단계라고 해요. 그래서 2단계가 역학적 진단 단계, 3단계가 교육적 또는 생태학적 진단 단계, 4단계가 행정적, 정치적 진단 단계 중에서 세 가지 요인은 3번이 되겠습니다. 칠판을 정리하고
건강행동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세 가지 요인, 소인성, 강화 요인, 긍정적 강화, 부정적 강화 있죠. 가능 요인을 우리가 촉진 요인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가 3단계 단계 교육 및 생태학적 진단 또는 사정 단계라고 합니다. 1단계의 사회적 진단은요. 지역사회 주민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규명하는 단계예요. 이 단계는 역학적 진단 단계는 1단계에서 규명된 몇 가지 이거죠. 규명된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 구체적인 건강 목표라든가 건강 문제를 규명합니다. 여기서 건강 문제들 중에서 우선순위 가장 높은 건강 문제를 선정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고요. 4단계 단계는 4번 항에서는 행정적, 정치적 진단 단계는 프리시드에서 프로시드로 넘어가는 단계예요. 그래서 이 이전의 단계에서 세워진 계획이 건강지킴 프로그램으로 전환돼서 수행되기 위해서 필요한 행정적 또는 정책적인 사정이 이루어진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9단계로 전개되기도 하고 8단계로 전개되는데 여러분 신경 안 쓸 수도 있거든요. 이거는 제 기본서에 저는 보행으로 제시됐기 때문에 보건행정 출제가 됐었거든요. 공중 엔드 보행으로 출제된다고 했었죠. 1장의 76쪽과 보건행정 기출문제 뽀개기 1장의 몇 페이지죠? 58쪽의 문제 106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요. 7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공식 조직이 그죠? X론적, 비공식 조직이 Y론적으로 많이 본다면 그래서 비교하여 비공식 조직으로 옳은 것은 나머지가 전부 다 공식 조직이 되겠죠? 첫 번째 1항에서는 능률 논리에 입각한 조직이다. 이건 어때요? 공식 조직이죠? 조직 자체의 경지성을 야기할 수 있다는 단점을 갖고 있어요. 공식 조직이죠? 구성원의 심적인 안정감을 형성한다. 비공식 조직이죠? 직제 등에 의해서 형성된 인위적이고 제도화된 조직이죠. 이거는 공식 조직이 되겠죠? 정답은 3항이고요. 좀 더 디테일하게 표로 정리한 게 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기본서 다 있는 내용이에요. 기본서에서 여기 표가 지금 있고 그 다음 연결된 표가 있어요. 이렇게 떠있죠. 먼저 시험 문제가 비공식 조직의 메인이기 때문에 제가 언더라인 쳐놨거든요. 공식 조직의 성격은 다르게 특성인데 인위적이고 지도적이라고 했었죠. 이에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자생적, 자연 발생적이고 비제도적, 비합리적, 감정적, 동적, 그 다음에 소규모 조직이거든요. 그래서 자생적인 조직이고 비교해서 비제도적이고 이거는요. 성격에 대해서는 4번 항에 출제되었습니다. 그다음 원리 부분이 시험에 나왔는데요. 능률의 원리, 논리가 지배적이다. 이거는 좀 전에 1학원 출제가 여기 있거든. 원리가 1학으로 출제됐었죠. 공식 조직이라면 비공식 조직은 감정의 논리, 감정의 원리가 지배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쭉 그 다음 보시면 조직의 경향성에 대해서 나왔어요. 조직의 경향성은 2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공식 조직은 영속성과 경직성, 명확성, 명료성이라거든요. 경직성이 나왔거든요. 이 반면에 비공식 조직은 비영속성과 동태성, 불명확성, 불명료성이에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구성원의 심적인 안정감을 도모한다. 같이 매요. 그죠? 이런 내용이 출제가 됐었기 때문에 3항이 정답이었고요. 출처는요. 고성진, 수문사, 보문각의 서정교, 소재진, 기본서 이걸 토대로 해서 저희 기본서의 5장의 485쪽 적중에서 다 출처가 있고 또 적중에서 뽀개기 보건행정에서는 이제 5장의 748쪽의 문제 169번에서 출처가 적중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문제 8번을 다시 한번 짚어보도록 하시죠. 문제 8번을 짚어본다면 칠판 정리 8번이요.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입니다. 지역보건법상 지역보건의료기관에서는 보건소, 보건의료원,
그 다음에 건강생활지원센터가 있는데 보건진료소는 농특법에 설치 근거 법령을 두고 있어요. 그중에 이제 시험 문제가 박스권에서는 지역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건강한 생활습관 형성을 지원하는 기관이 건강생활지원센터예요.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읍면동에 설치할 수 있다. 건강생활지원센터가 되겠죠. 정답이 4번 항이다라 볼 수 있습니다. 지식인에서 지역보건법 14조에서 건강생활지원센터 설치는요. 지방자치단체는 보건소 업무 중에서 특별히 주민의 만성질환 예방 및 건강한 생활습관의 형성을 지원하는 센터, 건강생활지원센터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설치할 수 있어요. 하위 법령이 대통령령이기 때문에 시행령 11조에서는 건강생활지원센터는 보건소가 설치가 된 읍면동은 제외되기 때문에 보건소가 설치되지 않은 현재 읍면동마다 한 개씩 설치함을 근거 법령을 두고 있어요. 이거는 2장의 기본서 페이지 197쪽과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277페이지에 문제 305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여기는요, 첫 번째 박스권의 첫 번째 문항이 되겠고요. 두 번째 박스권에서 아까 지금 박스권의 두 번째 항이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네. 그 다음 칠판 정리하고 그 다음 번호 문제를 보도록 하시죠. 아마 만점을 다 맞았을 거라 봅니다. 문제 9번 들어가죠. 인사평가자가 고가자가 제가 인사평가자죠. 고가자가 포인트 비평가자 여러분이에요. 비평가자 능력이나 성과를 어때요? 실제보다 높게 평가했대요. 높게. 그러면 너무나 관대하게 평가하는 거잖아요. 높게 평가하는 오류를 평등상의 오류를 관대화 경향이라고 합니다. 그죠? 네. 상동적 오류도 여러분 시험에 나왔었죠. 시간적인 오류를 시간적인 착오, 중심화 경향을 우리가 동요가 집중화 경향을 범할 수 있고 상동적 오류 스테레오타이핑 오류죠. 이것도 시험에 사례로 많이 출제가 되는데요. 정답이 4항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여기에 대한 해설 부분은 시간적 오류에 대해 또 사례가 많이 나오는데 평정 시점과 가까운 시점에 일어난 사건이 평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오류예요. 중심화 경향을 집중화 경향, 점수대를 현재 중간대로 대부분 평정하기 때문에 척도상의 중간에 절대 다수가 집중되는 경향을 초래할 수 있습니다. 다음 이제 고정관념이죠. 사람에 대한 경지대 편견이나 그러할 것이다. 경상도 사람 어떻고 전라도 사람 어떠할 것이다. 라는 고정관념에 의한 오류를 의미하는데요. 직원의 근무 평정이 그가 속한 사회적인 집단에 대한 지각의 기초를 두고 이루어질 때 발생한 오류를 우리가 상동적 착오, 상동적 오류라고 합니다. 다 많이 시험에 나왔던 문항이에요. 본서의 기본서 보건행정의 6장 같은데 587쪽과 기출문제 보기 6장의 930쪽의 문제 113번이 적중되었습니다. 그 다음 10번 질문을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교육 방법은 이거는 어때요? 공중엔드 보건행정이에요. 공중에서는 10장의 2절에서 나오는 파트고요. 보건행정에서는 보건행정도 나오는 파트거든요. 그래서 교육 대상자가 많을 때 대상자를 소집단으로 나누어요. 그래서 나눠서 토의한 다음에 다시 그 결과를 다시 전체 회의에서 통합하는 방법을 버직 세션이거든요. 공중보건의 10장의 2절에서 버직 세션입니다. 이걸 분단 토의라고 하거든요. 이걸 갖다가 일명 와글와글 학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육류법이라고도 하죠. 네. 장단점이 있어요. 이거 읽어보시면 되겠죠. 공중보건의 10장 2절에 나오죠. 그래서 제 공부하실 때 공중보건 1장 플러스 10장의 2절 더하기 보건행정 1장의 앞부분이 겹치는 부분입니다. 말씀드렸거든요. 이거는요. 그래서 공중보건 10장의 847쪽 공중보건 기출보기기 10장의 1274, 1274쪽에서 문제 77번에서 적중되었습니다.
11번 질문을 보시죠. 11번.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보건의료 자원의 평가 요소는요. 적합성, 계획성, 양적인 공급, 질적인 수준인데요. 시험에 다 나오는 부분이었는데 그중에 이번에는 제공이 된 보건의료 자원이 이용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보건 서비스를 생산할 수 있는 것을 평가하는 것은 적합성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계획성을 기획성이라고 하죠. 미래에 필요로 한 보건 자원의 종류나 양을 얼마나 체계적이고 정확하게 예측하고 기획하느냐를 평가하는 게 계획성으로 기획성이라고도 하고요. 양적인 공급은 따로 또 시험에 나와요. 흔히 인구당 자원의 양으로 표시하는 것을 양적인 공급, 질적인 수준 또 시험에 나오죠. 보건의료 인력의 주요 기능 수행 능력이나 지식 수준, 기술 수준 또는 보건의료 시설의 적정 구비 정도를 평가하는 걸 논하라 때 질적 수준이 되겠습니다. 이거는 기본서의 2장의 145쪽과 기출문제 뽀개기 2장의 174쪽에 문제 105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칠판 정리하고요. 그 다음 번호 보도록 하시죠. 12번입니다. 그래서 보건 서비스의 사회 경제적 특성이 매우 다양한데요. 그 중에서 의료 공급자가 수요자의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여기서 포인트예요. 선한 대리인도 있고요. 나쁜 대리인도 있어요.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은 의사의 유인수거든요. 의사가 사바 꼬셔서 여러 가지 이제 병원에 가면 랩 체크 다 루틴으로 다 체크하는 거잖아요. 의사의 유인수가 되는데요. 여기서 마찬가지로 이제 의사의 유인수에서 보건의료 부분에서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정보를 얻을 수도 없고 또 폐쇄된 시장이기 때문에 공급자 유지의 시장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전문가 지배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공급의 유인수요가 창출되기도 하는데요. 여기 부분이죠. 의료 공급자가 의료 소유자의 완전한 딜의 역할을 하는 선의적인 선의 공급자가 있는 반면에 또 여기서는 이제 나쁜 대리인도 있다겠죠. 그래서 이게는 환자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태를 모두 고려한 최적의 의료를 반드시 공급하지 않습니다. 현실에서는 그래서 이거는 불완전한 대리인 또는 나쁜 대리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죠. 그래서 환자에게 가장 유리한 의학적인 결정을 할 때 권리라든가 책임은요 오로지 이제 의료인에게 있는데요. 의료 복권주의 또는 의사의 유인수는 논고가 될 수밖에 없고요. 하지만 오늘날에 있어서 건강보가 소비자 주권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이제 의료를 말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의료 복권주의는 도전을 받지 않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는 의사 수의 증가에 따라서 의사당 환자 수가 줄어들게 되면 어때요? 의사들은 이제 그들의 목표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가격을 더 올려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최근에 의사들이 단합을 해서 지금 이제 진료를 좀 거부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좀 전에 선한 대리인의 역할을 하지 않아서 나타나는 현상을 불완전한 대리인 또는 나쁜 대리인이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는 걸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수가가 통제되는 상황에서 의료 서비스 양을 늘리는 방향으로 이제 목표하는 소득을 달성할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이들은. 그래서 이러한 결과 바로 의사의 유인수요로 작동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래도 실적을 내기 위해서는 꼭 여기서 병원만 해당될까요? 학원가에서도 충분히 그럴 수가 있잖아요. 학원에서도 여러분들이 다 돈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래서 공단기에서는 여러분 어때요? 공단기에서는 단기 학교 가신 분도 있으세요. 가장 너무너무 작게 단기 학교 가신 분은 고득점이 아니었는데 정말 천운이셨나 봐요. 천운. 그분은 3개월만 학교 가신 선생님이 있으세요. 간호사 선생님이. 근데 그분이 이제 결혼하신 선생님인데 아마 3개월 만에 부모님이 편찮을 셔서 아버님이 편찮아서 6개월 동안 직장을 현재 사직 쓰고 자기가 아버지 옆에서 케어를 간호를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도 아버님이 하늘에서 도와주신 것 같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고득점 아니었고 정말 너무너무 낮은 점수였지만 이제 한 명 뽑은데 한 명이 합격하신 경우가 있으세요. 그런 분도 있고 정말 진짜 3년 동안 98점인데도 불구하고 1등 첫 번째 봤을 때 두 번째 이번 세 번째고 그분은 다 합격했는데
마지막으로 그냥 뭐 고득점 93점, 그 다음에 작년이 23년도가 95점, 이번 24년도가 98점이에요. 전부 다 필압에서 이제 한 명도 뽑은 데서 마지막 허세 걸린 선생님이 지금 현재 세 번째 되신 남자 선생님이 계시거든요. 간호사 선생님, 남자 간호사가 이제 보건 시험 봤는데 이번 98점인데도 어느 지역 땡땡 지역에서 98점인데도 면접에 지금 이제 세 번째 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러니까 어렵게 정말 고지를 가신 분이 있고 93, 95, 98이에요. 이번에 세 번째예요. 그런 선생님들 계시고 너무 안타깝게 제가 제발 그 선생님 합격을 정말 기원합니다. 진짜. 그런 분도 있고 단기간에 합격하신 분도 있고요. 참 안타까운 분이 있으세요. 이거는요. 계층문화서 문제후 저자책 제기본서 3장에서 288부터 289, 그다음 기출문제 뽀개기에서 3장에서 417부터 418쪽에 문제 20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13번이죠. 네. 여기서는요. 질병관리청의 소속 기관은 옳은 것은 나머지가 이게 국립보건연구원이면 1, 3, 4는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죠. 요거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소속 기관이 아니고 질병청 소속 기관 시험에 나오겠죠. 네. 그래서 이에 대한 좀 더 자세한 내용의 지식인을 보도록 하시죠. 네. 이 부분이세요. 시험 문제가 질병관리청 소속기관이 메인 시험이었었잖아요. 국립보건연구원이 2번 주제됐었죠. 기타 국립감염병연구소, 질병대응센터와 국립검역소, 국립결핵병원이거든요. 나머지 보건복지부 소속기관은요. 국립정신건강센터 및 국립정신병원대 국립정신건강센터가 3번 질문 주제됐고요. 또 오송생명과학단지 지원센터가 4번항으로 주제되었습니다. 국립재활원이 1번 주제됐었죠. 기타 국립서록도병원,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 국립망양의 동산관리원, 건강보험 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 있고요. 첨단재생 의료 및 첨단 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있는데요. 그래서 아래니까도 현재 윤석열 정권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장애 7급 고급을 계속해서 뽑지 않습니다. 지금 현재 저도 책을 내놨지만 너무 안타깝게 학생들이 계속 웨이팅으로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어차피 영어하고 한국사는 한문검이 들어가기 때문에 국어 하나만 더 얹고 한국사만 더 디테일하게 하시고 전공은 공중 엔드 포획을 하셔서 5과목 임하시고요. 최근에 보니까 청년 인턴십을 많이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계약 기간 동안 그 기간제로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무작정 2, 3년 동안 기다리지 마시고 5번 과목에 지방시험을 보시고 만약에 본인이 합격해서 7급으로 가시는 길을 가시고 뽑지 않는 것을 저희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세종시 인사까지 전화해도 되도록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로 내년에 책을 쓸까 말까 하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책을 지금 안 쓸까도 생각 중이에요. 안 뽑으니까.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건복지만 기다리지 마시고 5과목 9과나 더 얹으시면 되거든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100번, 1000번 말해도 계속해서 여러분이 계속 그것만 하신 분이 있더라고. 어쩔 수 없죠. 뭐 제가 말해봤자 본인이 실감을 느껴야 되니까. 이거는 기본서에서 2장의 187쪽, 기출문제 뽀기 2장에서 232쪽에 문제 212번, 또 실전 동영 모의고사 6회 120쪽에서 문제 13번이 적중되었습니다. 일단 14번 지문을 보도록 하시죠. 그래서 우리나라의 의료급여 제도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을 논하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먼저 1항에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누구예요? 그래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이다. 이 부분 틀렸었잖아요. 여기는 해설을 하나씩 볼게요. 해설 좀 길기 때문에. 여기서는요, 국민건강보험공단, 그죠? 이거 공단은 의료급여에, 그죠? 어때요? 급여 비용 지급을 하는 위탁기관일 뿐이에요. 실제로 의료급여 비용을 부담하는 주체가 좀 전에 나왔었잖아요. 보험공단이 아니라 그 범위가 매우 다양합니다. 그래서 먼저 보장기관이 때는 시험 문제 시장, 군수, 구청장이고요. 또 시도지사를 포함할 수 있어요. 또 국고보조금을 보조하는
즉 국가 또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는 수급권자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해설 좀 길게 갔습니다. 일단 다시 앞에 2번 질문을 보고 오죠. 보건소, 보건의료인, 보건주소가 몇 차죠? 1차 의료급여기관이다. 2번은 맞는 거거든요. 좀 더 뒤에 지식인을 더 깊게 들어간다면 의료급여기관은요. 의료법 구조의 제2항에서 1차 의료급여기관, 2차, 3차로 나눠지거든요. 1차에서는요. 의료법에 따라 시장, 군수, 구청장이 개설 신고하는 의료기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 개설 신고기 때문에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원이 있어요. 두 번째, 지역보건법에 따라서 설치된 좀 전에 이 지문이 나왔었죠. 2번 항으로 출제되었습니다. 이게 문제 지문에 맞죠? 2번 항에서 보건소, 보건요, 보건지소가 현재 제1차 의료급여기관으로 시험에 출제되었습니다. 농도법에 따라서 설치된 보건진료소, 약사법에 따라서 개설 등록된 약국, 그다음 설립된 한국 희귀필수의약품센터가 제1차 의료급여기관이에요. 2차는요. 시도지사가 개설 허가를 한 의료기관이죠. 병원급, 그죠?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정신병원, 요양병원입니다. 3차 의료급여기관은요. 2차 의료급여기관 중에 누가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의료기관인데요. 3차 의료급여기관은요. 의료법에 따라 지정이 된 상급 종합병원이 되겠습니다. 다시 앞에 지문을 가도록 하시죠. 사망에서는 본인 부담금이 일종 수급권자, 이종 수급권자가 동일하게 적용된다. 동일하지 않죠? 그래서 여기는 틀린 지문이죠. 3번 해설을 같이 보시죠. 그래서 본인 부담금은요. 동일하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일종 수급권자의 경우는 의뢰에 대해서만 본인 부담금을 부담하고요. 입원 진료일 때는 식대를 제한하고 무료이기 때문에 일종 수급권자가 본인이 의뢰 안 다녀요. 그냥 본인이 입원할 때는 무료이기 때문에 식대를 제한. 그래서 일종 수급권자들 다 대부분 본인들이 입원하려고 하거든요. 이해가시죠? 네. 이종 수급권자는 입원과 외래 모두가 본인 부담금을 부담합니다. 네, 그래서 식대를 제공하는 총 진료비가 본인 부담금이 10%이기 때문에 동일하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4항에서는 앞에 지문 4번 항에서는 응급 환자는 1차 의료기관을 거쳐야 되고 2차 의료기관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틀렸었죠? 에머전시 응급 환자도 마찬가지로 국민건강보험에서 말한 것처럼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3조 1항의 제1호를 보시게 되면 응급 환자는 똑같아요. 건강보험에서 마찬가지로 1차 의료급여기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2차 또는 3차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거는 의료급여법 시행규칙에 3조의 의료급여 절차가 내용이 분량이 많아요. 그래서 많기 때문에 여기서 생략하고요. 빅마마 기본서 427쪽을 참고하기 바랍니다. 라고 편지 써놨습니다. 똑같아요. 국민건강보험법에서도 1단계와 2단계 요양급여 단계 중에서 1차가 아니라 바로 상급 종합병원에서 현재 바로 진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 에머전시 응급 환자의 경우가 나오지 않고 같은 원리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법만 다르죠. 그렇죠? 그래서 해설을 했고요. 칠판을 정리하고 그 다음 지문을 보도록 하시면요. (15번) 지문을 짚어보겠습니다. 다음 피건에 들어갈 것은 장기 요양보험 가입자가 체가급여를 받을 때 본인 부담금은요. 장기 요양급여의 100분의 얼마예요? 15%예요. 15%가 체가급여 본인 부담률이고요. 20%는 시설급여를 받으실 때 본인 부담률이 20%군요. 정답이 3번 항에 따라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심플하죠? 네, 그래서 칠판 정리하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 시행령 15조의 8에서 재가급여는 100분의 15니까 15% 본인 부담, 시설급여일 땐 100분의 20% 본인 부담이겠죠. 공중보건 제기본서의 3장의 357쪽과 적중에서는 24년도 공중보건 기본서의 3장
자, 3장의 350쪽에 날개에다가 지금 확인 문제를 만들어 놨거든요. 그래서 이제 해당되는 부분이 적중됐습니다. 16번 지문을 짚어보면 마이어스의 양질의 보건 이료가 몇 가지? 4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질적인 적정성, 효율성, 지속성, 그다음에 접근의 용이성 중에서 전위적인 의료 수행이고요. 의료기관의 유기적이고 협동적인 의료 서비스 제공에 해당되는 보건 의료 요소는요, 지속성이 되겠습니다. 여기 부분 보시면 지식인이 2개가 있어요. 첫 번째가 김기훈 저자 제 본서의 기본서 2장의 229부터 230조. 그 다음 보시면 계속 연결되거든요. 기출문제 뽀개기 2장 308쪽에 363번 실전 동용 모의고사가 있어요. 이거는 23년 거거든요. 2회 97쪽의 문제 16번에서는 다시 마이어스 양질의 보건 의료 중에서 어때요? 그래서 시험 문제가 나왔었죠. 좀 전에 지속성을 계속성, 연속성이라고 하는데요. 구성 요소가 전인적인 의료기관 간의 유기적 관계, 긴밀한 협조가 있습니다. 이거는요, 대학 교재는 개척문화사 김기훈 교수님 팀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는요, 문상식 교재의 지식인이 있거든요. 네. 이거는 마이어스의 양질 의료 요건, 미국 공중보건학회에 대한 요약인데요. 시험 문제가 좀 전에 나왔을 때 이게 다 문제죠. 이거는 개인 중심의 진료, 전인적인 진료를 말하고 있고요. 중점적인 의료 제공, 주 진료기관의 존재, 서비스 조정에 조정된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어때요? 여기서는 김기훈 교수님 책에서 문제가 출제된 걸 제 기본서에도 마찬가지로 이거 2가지 다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이게 시험에 나왔었죠. 2가지 버전을 다 제가 한눈에 요점 정리해놨습니다. 17번 지문을 짚어보도록 하시죠. 칠판 정리하고요. 다양한 교재를 이렇게 조합한 게 가장 적중된다라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서 설명하는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제도가 있습니다. 제가 이거는요, 소거법으로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먼저 뒤에 보시고 올게요. 지식인에서 제가 법을 좀 정리해놨기 때문에 지식인 사회보장기본법의 제3조에서는요, 사회보장이 있고요. 사회보험이 있어요. 사회보험이 1번 출제되었습니다. 공공부조가 2번으로 출제됐고요. 사회서비스가 3번으로 출제되었습니다. 그 다음 평생사회안전망이 4번으로 출제됐어요. 이게 문제였죠. 문제 박스권에서. 그 다음에 6번에 사회보장 행정 데이터가 있는데요. 6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23년도에 제 실전 동영 모의고사 18에서 243번, 243쪽에 문제 3번에서 적중됐거든요. 그래서 몇 년치를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렸거든요. 먼저 앞에 거 평생사회안전망이란 생애 주기에 걸쳐 똑같이 법규가 나왔죠. 보편적 충족이 돼야 되는 기본 욕구와 특정한 사회 위험에 의해서 발생하는 특수 욕구를 동시에 고려하여 소득이고 서비스, 소득 또 서비스 보장하는 맞춤형 사회보장제도를 평생 사회안전망이 되겠습니다. 그죠? 이게 시험에 나왔는데요. 다시 정답이 4번이죠. 그럼 뒤로 갈게요. 해설 써놨거든요. 아무리 여러분이 모르셨다 하더라도 어때요? 여기서 소거법으로 가능하다겠죠? 이 문제는 여기서 평생 사회안전망을 정답으로 고려해야 되는데 한편 사회안전망이란 기존 사회보장제도에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있잖아요. 사각지대 방치된 사람들을 최종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최저선, 그러니까 기본선이라고 하죠. 뜻하는 말로 쓰이기도 하는데요. 사회보장기본법은요. 2012년 1월 26일 전부 개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시행일자가 3년도 1월 17일 시행됐는데 이를 신설된 용어가 평생사회안전망입니다. 이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23년도 보건행정 실전동의문서 18회 문제 3번에
지식인에서 소개했거든요. 여러 번 제가 여러분한테 말씀드리다시피 또 써놨거든요. 그래서 실전 동요 3년치를 모아서 공부하면 적중률이 더 높아지는데 예로부터 3이라는 숫자는 더 완전 수치라고 하고 또 이 교재 또한 마찬가지로 최소한 그저 3번을 반복을 해야 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한번 실어봤습니다. 18번 지문을 칠판을 정리하면서 보도록 하시죠. 다음에서 설명하는 의사결정 방법은 좀 전에 말씀드렸죠. 브레인스토밍, 명목, 집단 기법, 대파이 테크닉, 초점 집단 면적이 있는데요. 여기서 포인트가 익명 후 동일한 전문가들에게 개별적으로 설문지를 보내요. 설문하고요. 그 결과를 다시 전달해서하는 과정을 거쳐서 여러 차례 반복해서 최종 결론에 도달하는 방법, 의사결정 방법을 대파이 테크닉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아폴로 신전에 있는 그리스 지명이에요. 그래서 그리스의 성인들 이제 미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델파이라고 하는데요. 경마의 예측 결과를 위해서 이제 1948년 처음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한 방법입니다. 어떤 문제를 예측, 판단, 결정하면서 의견 일치를 볼 때까지 어때요?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반응을 체계적으로 돌려서 분석하고 종합하는 하나의 이제 조사 방법인데요. 회의라든가 세미나 등의 전통적 의사정합 방식의 단점을 보완하는 데서 고안되었습니다. 현재 그래서 델파이 테크닉은요. 이거 포인트죠. 각 전문가들 개별적인 설문서와 그 종합된 결과를 전달 해소하는 과정을 거쳐요. 거듭함으로써 독립적이고 동등한 입장에서 의견을 접근해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설문조사를 통한 예측 기법을 델파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이거는요. 기본서의 7장에 있어요. 기본서 7장의 644쪽과 기출 보기기에서 7장의 1028 쪽에서 문제 94번에서 나왔던 지문이거든요. 일단 문제 19번을 짚어보겠습니다. 예산의 원칙은요. 좀 전에 전통적 예산의 원칙과 현대적인 예산의 원칙 중에서 예산은 정확한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겠죠. 정확하게 예측하는 게 사전에 예측하는 게 불가능하지만 여기서 포인트예요. 예산과 결산이 지나치게 불일치해서는 아니 된다. 정확해야 된다. 명확성의 원칙이거든요. 엄밀성의 원칙이 동요가 정확성 원칙이에요. 정확해야 된다. 이 동요예요. 단일성, 명료성, 통일성이 있는데요. 그 다음 보시면 아시겠죠? 예산에서 단일성 원칙은 예산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모든 재정 활동을 어때요? 포괄하는 단일 예산으로 편성돼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명료해야 된다. 명확해야 된다. 예산이 모든 국민이 쉽게 이해할수록 수입, 세입과 지출, 세출의 추계가 명료해야 된다. 수입과 지출에 관한 내용이 합리적으로 분리되어 나타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통일성 원칙은 곳간에 다 들어왔다가 곳간에서 나가야 된다는 거거든요. 모든 수입은 한 곳으로 곳간으로 합쳐지고 지출은 지출 계획에 따라 해야 된다. 그래서 즉 특정 세입과 특정 세출이 연계되거나 영역을 미쳐서 아니 된다는 원칙으로 통일성의 원칙이거든요. 이것서 지식인을 보시면 좀 전에 우리가 엄밀성의 원칙이 정확성의 원칙을 동일하겠죠.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었죠. 네. 이거는 정부는 국민들에게 필요 이상의 돈을 거둬선 안 된다. 또 계획대로 명확하게 지출해야 된다는 원칙을 말하고 있거든요. 즉 이 말은 제가 색깔펜에 놨었죠. 예산은 사전 예측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산이 결산이나 완전히 일치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예산과 결산이 지나치게 불일치해서는 아니 된다. 이거는 엄밀성의 원칙이 정확성의 원칙이다 볼 수 있어요. 여기서는 출처가 기본서의 보건행정 몇 장이죠? 6장의 601쪽 기출보기기에서 6장의 945페이지의 문제 141번 실전 동용 모의고사는 22년 거예요. 3회 108쪽에서 문제 16번에서 제가 출제했습니다.
마지막 20번 지문을 칠판을 정리하고 보도록 하시면 의료 보장을 위한 재원 조달 방법 중에 공공재원 및 준공공재원이 아닌 것. 그럼 아닌 것은 뭐예요? 민간 재원이 되겠죠? 민간 재원을 오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금이 있죠. 기부금이 그래서 민간 재원 중 나머지 국가부채, 사회보험료, 소비세 수입이 공공재원 및 준공공재원이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뒤에 해설을 좀 보시죠. 칠판 정리하고요. 여기서는 공공 및 준공공 재원이죠. 이게 문제에 있었죠. 오답이 현재 지금 민간 재원이었었죠. 오답으로 들어갔던 게. 그래서 일반 조세 수입, 부채, 색깔 칠했죠. 부채가 2번. 소비세 수입이 사항으로 출제됐어요. 사회보험료죠. 이게 3항으로 출제됐고요. 복권이 있습니다. 민간 지원은요. 고용주 부담이나 민간 건강보험이죠. 민간 의료보험, 기부금이 있어요. 기부금이 좀 전에 1항입니다. 오답이죠. 그 다음에 진료비 본인 부담, 가계 지출이죠. 네. 그래서 시험 문제 출제됐고요. 적중 부분을 보시면 문상식 보문각 저희 출처에서는 기본서 있어요. 기본서 2장에 125쪽이고요. 기출 문제 뽀개기는요. 2장의 128페이지에서 문제 11번에서 적중이 되었습니다. 다 여러분이 다운로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까지 해서 이번에 24년도 보건행정 기출문제 해설을 강의합니다. 다음 시간에는요. 의기직에서 말씀드렸죠. 상반기 경상북도, 경북, 경기가 있었고요. 또 중반기는 지방직 서울시뿐만 아니라 현재 여러 군데가 있었는데 제가 중반기에서 서울을 제외한 나머지는 비공개 시험이고 충남과 충북이 같은 시험 문제를 출제했습니다. 그러니까 부산이 있고요. 작년에 23년도는 부산 의기직이 가장 레벨이 높았는데 이번에는 서울시가 공중보건이 조금 더 난이도가 있게 출제가 됐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시의 공중보건을 꼭 봐주십사. 그래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방직에서 여러 군데가 시험을 봤어요. 비공개 시험이기 때문에 나중에 그걸 추합해서 이 문제를 다 추합을 못할 수도 있잖아. 그죠? 비공개 시험인데 억지로 만들 수는 없기 때문에 기본서 마킹했고 기본서 출처를 다 달았고 그래서 뽀개기에 다 문제가 들어갈 거거든요. 복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서울시 의료기술직의 공중보건과 의료관계복규 두 강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